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2조 원대 대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연고점을 경신하며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파운드리 계약 속에 계약사를 비공개했었지만 블룸버그 통신이 계약 상대방을 테슬라라고 지목했고 추 일론 머스크의 CEO 또한 계약 사실을 인정하자 주가가 더욱 상승했습니다. 미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단연간 16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그간 부진했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파운드리 매출을 연간 약 10% 증가시킬 수 있으며 다른 반도체 설계 업체들과의 추가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삼성전자의 텍사스 신규 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할 예정이라며 이 공장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현재 AI4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11개월 만에 7만 원을 넘어서며 6.83% 상승한 7만 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가오는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을 핵심 카드로 활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26일 우리 측은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해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스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구호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에 조선업 칩빌딩을 접목한 이름으로 국내 조선사들의 미국 현지 대규모 투자와 이에 대한 금융 지원을 포함하는 대형 패키지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 산업장관 회담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미국 측에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내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으며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금융기관의 참여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조타수로 나선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에 하나오션은 8.44% 상승한 97,600원에 HD 현대중공업도 4.5%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2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ESS 부분의 성장성까지 부각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152%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돌자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증권가에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효과 확대와 고수익 제품 비중을 늘리는 믹스 개선, 그리고 원가 절감 노력 등으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 전기차 보조금 조기 일몰을 앞두고 GM을 중심으로 선주문 수요가 발생하며 북미향 출하량이 증가한 것이 AMPC 확대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 관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ESS 관세 인상 및 미국 현지 생산 이점을 감안할 시 향후 성장하는 미국 내 ESS 시장의 점유율 확대가 가능해 보인다며 중장기 실적 가시성과 다변화된 고객사 및 제품 포트폴리오, ESS 사업 확장성을 감안해 LG에너지솔루션의 전망을 밝게 바라봤습니다. 이번 소식에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4.68% 오른 38만 5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2분기 전력기기 호황을 등에 업고 깜짝 실적을 발표하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이번 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해외 법인에서의 수익성 개선까지 맞물리며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25일 장 마감 이후 올해 2분기 매출액 1조 5,25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한 금액이고 영업이익은 161.9% 급증한 1,6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선 특히 해외 법인에서의 수주 금액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직전 4개 분기에 북미와 유럽에서의 수주 금액은 2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 1조 6천억 원 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다며 이와 같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효성중공업은 멤피스 초고압 변압기 공장 등 추가 증설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 효성중공업은 실적 수주 증설이라는 세 박자가 동시에 맞물렸다며 앞으로의 추가 성장 가능성도 밝게 전망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효성중공업의 주가는 14.31% 상승한 128만 6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미국과 유럽에서 이 관세 협상이 마무리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죠. 15%로 협상이 마감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또 어떻게 협상이 이어질지에 대해서 시장 주목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어떻게 마감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3,200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5거래일 만에 3,200선 위로 올라선 모습이고요. 오늘 마감 지수는 3,209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1%의 상승 탄력을 받아가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내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이었죠. 일중 저점은 3,180포인트였고요. 이내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강보합권 올라선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코스피의 지수 상승은 삼성전자가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811포인트, 일중 고점이었고요. 이내 낙폭을 키워가면서 계속해서 약보합권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저점이 800포인트였는데 살펴보면은 마감 지수가 80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800선을 좀 지지해줬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적인 부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만이 순매수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8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기관은 4,5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변동성 장중에는 계속해서 나타났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 오전장에서 매수해서 매도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었다가 또 다시 한시를 기점으로 해서 매수로 포지션 변경이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되면서 9천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 팔아내는 모습이었고요. 개인만이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수급적인 엇갈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개인 같은 경우는 7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외국인은 1,500억 원, 또 기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150억 원, 기관은 490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면서 좀 마감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대형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부각되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조선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31일 베센트 재무장관과의 만남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1 통상협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앞서서 한국이 협상 카드로 뭘 계속 제시하고 있냐에 대해서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앞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을 때 한국에서는 이 미국에 대해 마스가를 제안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마가 많이 들어보셨죠?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데 여기에 쉽빌딩, 그러니까 조선업만 다시 붙여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프로젝트를 제시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규모로 따져봤을 때는 최소 100억 달러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하나로 추산을 하면은 14조 원 정도. 그런데 이 부분은 최소로 잡았기 때문에 향후에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젝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민간 조선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투자를 해나가고요. 또 그 밖에 한국수출입은행이나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같이 참여를 해서 투자라던가 대출 보증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는 패키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도 이 부분을 듣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이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조선업에 대해서 미국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내놨는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요. 몇 가지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 미국 현지 투자를 요구를 했고요. 또 핵심 기술을 좀 이전하는 부분, 또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선박 기술을 견제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받아서 생산력을 끌어올리고 싶다라는 미국의 의지가 좀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1일에 한국은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내놓을까요?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이 마스가를 포함해서 대미 협상 패키지를 좀 제안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앞서 미국이 이야기했던 조선 기업들의 이 미국 현지 투자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의 협력 모델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앞서 펠레조선소를 인수를 했죠. 이를 통해서 지금 하나해운에서의 이 수주를 같이 나눠서 건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HD 현대 측에서는 에디슨 이 슈에스트와 함께 미국형 컨테이너 선박을 같이 만드는 걸 좀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전문가를 현지에 투입을 해서 컨설팅이라던가 또 기술을 이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두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 반영되면서 관련주들 움직임 강하게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우선 조선주들 체크해 보시면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8%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갔던 모습이었고요. 세진중공업 6.6%대 강세, HJ중공업도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강했는데 윗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9%대 강세, 현대임스도 오늘 4.5% 강했고요. 반면에 HD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4.5%대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이슈는 2차 전지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도 시장에서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7월 국내 증시에서 업종 수익률 1위를 따지면 2차 전지주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주의 이 상승 모멘텀이 됐던 부분들을 체크해보면요. 우선은 리튬 가격이 반등했다라는 이야기 시장에서 시끌시끌했었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산 흑연에 93%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점 역시 2차 전지주들에게는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에서 주가도 반영이 됐던 모습이고요. 특히나 시장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8거래일간의 이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8거래일 중에 6일을 순매수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8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흐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물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150%가량 증가했고요. 또 6분기 만에 적자에서 탈출을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는 좀 반등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었냐라고 살펴보니까 ESS의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 현대차의 아시아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여기에 공급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들 내놓고 있습니다. 이 ESS가 고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6년도에는 미국에서 이 중국산 ESS 배터리에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 공장 가동률도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게 흐름이 좀 강했던 모습 확인이 됐었고요. 다만 개인으로 살펴보자면 개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버스 관련 상품들을 순매수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2차 전지가 최근 7월 들어서 주가 상승폭이 과대했다라고 보고 있고 또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9월 미국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에 따라서 이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된다라는 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선 수급적으로만 보자면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주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4.6%대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5% 넘는 상승 탄력을 받아가기도 했는데요. 오늘 그래도 끝까지 힘을 유지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모화학도 4.3%대, 포스코 퓨처엔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밖에 엔캔과 에코프로비엠도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다는 점 체크가 되는데요. 2차 전지주들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포인트들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마켓업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 시간 마켓업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장중에 좀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삼성전자 이야기가 시장에서 강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괜찮았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7만 원을 다시 넘겨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좀 훈훈하게 만들어주긴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 펀드 매니저들도 여름 휴가를 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 중에 수익이 난 종목들을 팔고 그 돈을 갖고 하반기에 잘 나갈 종목으로 옮겨놓고 떠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같이 아침에 반짝 좀 오르다가 다시 또 흘러내리다가 중간에 장 종료될 시점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끌어올려지는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지수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교체 시기라고 알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분들도 이 하반기에 시장을 견인해갈 대형주들을 먼저 시장에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반기에 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하반기를 준비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네, 포트폴리오 교체가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업종들 또 어떤 섹터들 지켜봐야 할지 저희랑 같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가져와 주신 이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 통상합의 임박,
조선업계 수출 모멘텀 주목. 네, 조선 관련해서 계속해서 협상 카드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만큼 기대감들 모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들 어떤 포인트에서 짚어볼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그 조선주들은 지금 보시게 되면 한 3년치 일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주를 많이 해놓은 상태고 오히려 더 수주를 받고 싶어도 독이 없어서 수주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오죽하면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 미국에 있는 조선사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 인수하는 게 뭐 미 해군의 MRO를 받기 위해서라고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조선업종에서 1년에 배 한 척 만들기도 어려운 그 정도의 기술 수준과 또 이 많은 인력들이 이탈을 해서 제대로 운영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조선사들은 대부분 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미 해군의 물량 외에는 그 민간 상업 선박 같은 경우는 발주를 받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하나조선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조선사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 해군의 MRO를 수주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미 해군이 이렇게 이제 많이 몰락을 하고 이제 배를 제대로 못 만들다 보니까 이 중국과 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이 해군력을 갖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는 그 미 해군이 오히려 중국 해군에게 밀릴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커진 것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 조선업에서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에게 손을 벌리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관세 협상에서 좋은 카드로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트럼프의 그 미추가이 전략이라고 부르는 이 알다가도 모를 이러한 정책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됩니다. 31일 날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협상 카드를 들이댈지 이걸 보시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제조업들이 제대로 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올랐지만 SK하이닉스나 다른 제조업들은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좀 눈치 보기 장세로 전반적으로 좀 이 거래량도 줄어들었고 여름 휴가 시즌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조선업종은 말 그대로 뭐 마스카라고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우위를 갖고 있는 쪽이고 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꾸준히 그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담지 않으면 여전히 하반기에도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 계속해서 관망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름 휴가도 있지만 또 이 8월 1일 관세 협상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반기 조선주들 담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하나오션과 HJ중공업 두 종목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각각 포인트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역시 조선주의 대장주죠. 하나오션과 또 최근에 부각이 됐었던 HJ중공업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야 뭐 워낙에 주도주니까 뭐 믿고 보는 종목이지만 HJ중공업은 최근에 급등 흐름을 좀 이어갔었잖아요.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해서도 좀 걱정하는 움직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전으로 따지면 HJ가 한진중공업입니다. 이 한진중공업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오래된 조선사이기도 하고요. 우리 해군의 이 군함들은 예전에 거의 대부분 한진중공업에서 만들었죠. 그만큼 이 특수선이라고 부르는 그 군함에서만큼은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또 특이하게 이 그 한진그룹 계열이다 보니까 활주로나 공항 이런 것들 건설에도 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이 뭐 김해공항도 그렇고 새로 공항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수주를 받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한진, HJ중공업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잊고 지내지 않았나. 특히나 미 해군 쪽에서 우리나라 그 조선사들에게 MRO 사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한진중공업은 그런 면에서 수주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부산과 경남 일대에 이 그 조선 기자재들과 업체들과 함께 HJ중공업은 이런 미 해군의 MRO 사업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협약을 맺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에서 3척을 수주했죠. 그나마도 돈이 될 만한 것만 골라서 받았습니다.
돈이 안 되는 건 아예 입찰도 참가하지 않을 정도로 이 하나오션은 기존 일감도 많은 상태죠. 예전에 한 3개월, 4개월 전인가요? 올 초가 그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 하나오션이 한 5만 원 정도 할 때입니다. 그때 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인가 7월 달쯤에 한 7만 원 할 때도 역시 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9만 원대, 내일 모레 10만 원을 돌파할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오션 싸 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진중공업, HJ중공업도 여전히 싸 보이죠. 조선업종은 전반적으로 3년치 일감이기 때문에 올해는 다 수익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으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장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오션도 그렇고 한진중공업도 그렇고 일단은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3년치 일감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조선 업종인데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저렴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종목 중에 어떤 걸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실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는 사이즈가 하나오션이 더 커졌죠.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HJ, 한진중공업을 말씀드렸겠지만 이제는 뭐 대우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나오션으로 간판을 바꿨고 주인도 확실한 한화그룹이 들어섰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방산 쪽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확실한 모회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성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미 해군뿐만 아니라 캐나다 잠수함 사업 이것도 한 30조 원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업에서도 하나오션이 잠수함 쪽에 원래 특화되어 있는 우리 해군의 장보고 사업에서도 참여를 했던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캐나다 이 사업도 잠수함 사업도 수주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여러 가지로 호재성 재료들이 많은 회사고 또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서 보셔야 될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프터픽 하나오션으로 저희 살펴보면 될까요? 그렇죠.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 네, 하나오션으로 애프터픽 꼽아주셨고요. 아무래도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은 계속해서 대장주 또 주도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라고 이야기해 주시던 만큼 하나오션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조선주들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반기에 조선주 하나는 있어야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즘 탈출 신호탄, 전기차 회복세, 2차 전지 수요 재점화. 네, 오늘 2차 전지주들 관련해서도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최근에 ESS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강했고요.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확대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실적들이 이제 좀 회복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에서 좀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게 벌써 한 1년 6개월, 한 2년여 정도 돼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주들도 이 전기차 캐즘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기존의 전기차 쪽에서 수요가 더디게 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ESS라는 에너지 저장장 쪽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이번에 국내에서도 대규모 발주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발주하는 건데 이 사업에 삼성 SDI가 3원 개 배터리를 들고 와서 이번에 4개, 6군데 중에 4군데 이 ESS 사업장을 수주해 갔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이 중국 같은 경우는 LF 배터리를 갖고 이제 이러한 ESS 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화재 위험이 덜하기 때문에 이 LF 배터리가 좀 통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수주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삼성 SDI가 좀 나름대로 기술력을 발휘해서 화재가 덜 나는 그런 ESS, LF 배터리가 ESS 사업을 3원 개를 갖고 했고요. 그러면서 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놓쳐버린 그런 잃어버린 시장들을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이 배터리 분야가 많이 늘고 있고 덩달아서 소재 쪽, 2차 전지 소재 쪽도 이제는 관심권에 보셔야 됩니다. 셀이 많이 팔리면 소재도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네, 2차 전지 반등에 좀 따라서 2차 전지 소재까지도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사마 알미늄과 엔캠 가져와 주셨습니다. 사마 알미늄 오늘 흐름이 강했죠. 또 엔캠 같은 경우 전해액 관련해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사마 알미늄과 엔캠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각각 포인트들 어떻게 잡아볼까요, 파트너님? 그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매출의 50% 정도가 2차전지 쪽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에서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동박이라고 해서 구리를 갖고 만드는 동박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알루미늄 박을 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2차전지에서 확실히 더 필요한 종목이고 특히나 2차전지가 이 앞으로 발전을 하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쪽으로 가게 됩니다. 나트륨 배터리가 전기에 상용화될 경우에는 사마알루미늄의 알루미늄 박이 더 많이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미 사마알루미늄의 2대 주주로 지금 그 LG 엔솔과 그다음에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알루미늄 박에 대한 수요를 그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 지난 한 1년 동안 전기차 캐즘 때문에도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지만 이제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마알루미늄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캠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전해질 쪽에서, 전해액 쪽에서는 전 세계 한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전해액 자체는 기존의 이 전기차 배터리 안에 생산된 지 한 3개월 이내에 장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회전율이 빠르죠. 그래서 그 세계에 나가 있는 배터리 셀 공장들 주변에는 이 전해액 공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엔캠도 많이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자연스럽게 이 전해액 이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엔캠도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엔캠도 좀 봐주셔야 되겠고요. 이런 소재 쪽, 2차 전지 소재 쪽을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이 이 실적이 회복되는 것과 함께 이런 소재주도 이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사마 알미늄과 엔캠 두 종목 체크해 봤습니다. 우선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2대 주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어느 정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엔캠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도 궁금한데요. 네, 오늘 장중에 오전장 중에 사마알루미늄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물론 상한가 치고 나서 차익시장 매물이 나면서 흘러내렸죠. 하지만 이건 여러분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진짜 운이 좋게 그렇게 차익시장 매물들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흘러내린 겁니다. 이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도요타와 함께 미국 내 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들어가는 이 알루미늄 박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획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마알루미늄의 최대주 합작회사인데요. 일본 동양알루미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본 도요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쪽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이 사마알루미늄을 저는 이번에도 선택했고 이 사마알루미늄이 앞으로도 오늘 보여줬던 이런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주가가 흘러내린 것만큼 앞으로 1년 동안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상한가 장중에 도달했다가 상한가가 좀 풀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이 역시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하반기 아직도 길게 남아있죠. 이런 하반기 시장 대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공부방으로 바로 접속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은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바로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방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들, 전략들 챙겨주고 계시고요. 또 이 업종과 함께 종목들도 어떤 타점에서 접근해 봐야 될지 이야기해주고 계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다시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시장도 이제 여름 휴가처럼 좀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장중엔 좀 등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이 치고 나가주니까 그래도 좀 시장이 좀 훈훈해지는 느낌입니다. 자, 오늘은 이 창투사를 갖고 왔습니다. 지난 5월 달쯤에 좀 여러분들이 한번 그때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 새로운 청년 일자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 창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호재성 재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투사를 내 포트폴리오에 한두 종목 정도 좋은 종목을 담지 않으면 역시나 하반기에 진짜 보너스로 배당까지 고배당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 왜 이 창투사를 또 매수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정부의 정책 수혜주로서 정부가 100조 첨단 산업 기금을 신설하면서 이 돈을 갖고 벤처기업들에게 또 중소기업들에게 돈을 쏟아 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쏟아 부어주는 통로가 바로 창투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투사들은 이 돈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또 모태펀드 이런 걸 통해서 받아서 이 돈을 집행하면서 여기서 관리 수수료를 받고 나중에는 성과 수수료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창투사들이 돈 벌 수 있는 분위기가 시장이 조성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창투사들을 지금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연결이 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100조 첨단 산업기금은 어디에 투자되느냐. 인공지능 AI와 로봇, 그다음에 헬스케어, 바이오, 또 신재생에너지 또 이런 쪽에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벤처기업들에게 돈이 흘러가서 이 벤처기업들이 새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 투자를 해서 또 증설을 하거나 이럴 때 여기에 돈을 대주면서 새로운 일자리들, 특히나 청년 일자리들을 늘려주는 것이죠. 이거는 이 말 그대로 우리 성장 잠재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1%대까지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경기를 좀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잠재 성장률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래야만 또 양질의 일자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이 창수사들이 그러한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도 이런 종목들을 한두 종목 편입해 줌으로 해서 이런 종목들을 좀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한국산업은행이 100조 원대 투자금을 마련해서 매년 40조 원대 투자를 이제 벤처기업들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창투사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창투사들이 바로 이 100조 원의 돈이 흘러가는 이 기업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창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산업은행이 일단 50조 원을 갖고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을 만들고 여기에 민간 기업들 중에서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 돈 투자를 받아서 100조 원까지 100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400조 원대 퇴직연금이 드디어 공적 자금으로서 이제 벤처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퇴직연금을 지난 몇십 년 동안 지금 한 400조 원 정도 모아놨습니다. 그 모아놓은 것을 안전한 채권이나 이런 쪽만 수익률이 낮은 부분에만 운영하다 보니 진짜 우리가 늙어서 이제 퇴직했을 때 받게 되는 퇴직연금이 마음에 안 들죠. 왜냐하면 그 이자율도 제대로 안 되는 만큼의 그 뒷꼬리만큼 받게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이 벤처 투자 같은 좀 하이 리스크 있는 곳에 투자하면서 고수익률도 노릴 수 있는 부분으로 일부 투자금을 운영하면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벤처 투자 신규 결산액이 1조 7,966억 원입니다. 이거는 전년 동비해서 12.4% 두 자릿수나 늘어난 것이죠. 그만큼 이 벤처 기업들에 대한 미래 성장성이나 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좀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벤처 캐피탈 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정책 수혜를 받는 게 바로 창투사라는 것이죠. 정책 수혜를 보는 쪽을 잘 보시면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 유망 테마주로 LB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K, 그다음에 HB 인베스트먼트 이 세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면서 일단은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창투사 관련해서 강의 가져와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이 AI의 100조 펀드를 구성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만큼 투자가 확 실시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감들도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창투사에 대해서 조금 잊을만 하면 부각되고 또 잊을만 하면 부각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는 이런 와중에 우리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수익률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이 공부방에서 시장 전략들 세워나가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어서 공략주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이 차트가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삐죽삐죽 장대 양봉을 그려준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마다 뭔가 이 창수사들에게 좋은 시장에서 그 호재가 되는 재료들이 나온 것이죠. 그만큼 그런 긍정적인 재료가 나왔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입니다. 즉 창수사 1세대에 이 운용자금이 1조 5천억째 대형 펀드를 갖고 있는 펀드를 운영하는 그런 창수사인데 바로 LB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 회사는 옛날에 LG 창투라는 회사였어요. LG 창업투자라는 회사가 LB그룹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그러니까 그 계열 분리가 되는 거죠. 형제들끼리 이제 그 재산을 분할하고 그럴 때 이제 LB라는 간판을 들고 따로 나온 그러니까 LG의 반개 그룹입니다. 그래서 LB 인베스트먼트는 그 LB 그룹의 그 핵심적인 주력 계열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LB 인베스트먼트는 업력도 창수사 1세대이기 때문에 1986년인가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업력도 되고 그만큼 이 회사는 운용 자산도 계속 늘어와서 요번에 한 3천억짜리 펀드인가요? 요번에 그 결성한 걸로 아는데 그 3,030억짜리 LB 넥스트 퓨처 펀드 이걸 만들면서 1조 5천억대로 점프업을 했습니다. 그만큼 운용 자금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이 돈을 갖고 말 그대로 이제 인공지능, 로봇, 헬스케어, 컨텐츠, 게임 요즘 시장에서 핫하다는 아이템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펀드가 한 8년 정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년 뒤에 여기서 나온 수익을 갖고 나중엔 성과급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 회사는 12개의 벤처 투자 조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의 상업펀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관리 보수를 매년 꽤 몇십억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오가노사이언스하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상장을 시켰고 D&D 파마텍도 상장을 시켰고 이뮨온시아도 얼마 전에 상장을 시켰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뮨온시아는 아까도 장중에 플러스 빨간색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이 LB 인베스트먼트는 이 벤처 투자의 경험이 많은 심사역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든 나쁘든 나름대로 잘 투자를 하고 잘 회수를 하는 회사로 유명하죠. 그래서 LB 인베스트먼트는 좀 길게 보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지금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만큼 진짜 싼 겁니다. 오늘 전 매수가는 5,000원 미만에서 분할해서 매수해서 매수 단가는 5,000원 미만으로 만드는 걸 권해드리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10,000원 잡겠습니다. 왜? 이 회사가 그 정도 밸류에이션 나온다는 건 이 회사가 향후 이 8월 8일 1일 날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관세를 25% 지금 상호 관세를 매기는 25%를 그냥 부과한다면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많이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낼 거고 이게 15% 일본처럼 EU나 일본처럼 한 15% 정도에서 딱 결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형태처럼 꾸준히 시장이 갈 겁니다. 거기다가 한국은행이 15% 이상의 관세가 결정될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커요. 그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이고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우리가 관세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는 부분을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5,000원,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4,500원 짧게 제시해드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이 종목도 1세대 창수사입니다. 업력이 꽤 됐죠. 이 회사가 업력이 꽤 오래 했지만 이 운영하는 자금은 7천억대에 불과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LB 인베스트먼트의 반이죠. 그만큼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대신에 알짜배기 투자를 잘하죠. 그래서 요즘 이 달바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올 상반기에 상장을 하면서 스타주가 됐는데요. 그 회사에 투자를 해서
이 일부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했던 초기 투자했던 그 투자 지분 중에 일부를 매각을 해서 20배가 넘는 수익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잔량을 또 추가적으로 매도를 한 그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아마도 그 펀드 그 창업 성장 펀드인가 할 겁니다. 그 펀드 전체 그 결성액만큼의 수익을 한 종목에서 달바 글로벌에서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마도 성공보수 인센티브를 꽤 크게 챙길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HB 인베스트먼트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실적이 더 좋아질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더. 이 회사가 투자한 회사 중에 이름이 삼양컴텍이라는 방산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가 이번에 상장을 합니다. IPO를 준비하고 있고 이 삼양컴텍에서도 이 HB 인베스트먼트는 아마도 maybe 한 30배 정도 많이 나오면 그 정도의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벤처 업계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짜배기로 투자를 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HB 인베스트먼트는 향후 3년 이내에 운용자금 규모를 AUM을 한 1조 원 정도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PE 사업부를 만들어서 PF 상업펀드 시장에도 출사표를 던졌죠. 그만큼 HB 인베스트먼트는 보수적으로 운영해왔던 회사지만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창수사입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그러니까 올해 그 주총 때 이제 그 배당을 결정할 때 작년 연말에 진짜 주가가 형편이 없었어요. 한 1,50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1,500원을 기준으로 배당률을 따지기 때문에 실질 배당률이 12.1%. 야, 그럼 1,000만 원 투자했으면 120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많이 준 겁니다. 이 정도는 다른 회사들도 이 실질 배당률이 끼키야 2%, 한 3%만 돼도 많이 준다는 소리 나는데 12%를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만큼 물론 12% 두 자리 주기는 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고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HB 인베스트먼트는 지금 2,000원대 초반의 가격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 되는 것이죠. 자, 매수가는 2,200원, 목표가는 4,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050원 아주 짧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마지막 한 종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LB 인베스트먼트, HB 인베스트먼트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각각 매수가 5,000원 또 2,200원 기준선으로 잡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투사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을 때 같이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되시면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공부할 수 있는 교육방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시장에 대한 대응과 함께 공략주들도 같이 타점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공략주 남아있거든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말할까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알짜배기로 요즘 굉장히 공격적으로 창투업계의 혜성처럼 영업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금은 이번에 펀드를 1,000억짜리를 또 하면서 이 업체는 1조 원을 돌파했죠. 앞에서 설명드린 회사 HB 인베스트먼트는 이 창투 1세대로서 업력도 꽤 오래되지만 이제 7,000억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생긴 건 그 업력은 좀 짧지만 그래도 벌써 AUM, 즉 운용자금이 1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잘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바로 이 컴퍼니 K라는 업체입니다. 이 컴퍼니 K는 처음에 바른손에서 창업을 했지만 그 이후로 주인이 금보개발로 바뀌었죠. 금보개발은 말 그대로 이제 골프장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최대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주로 있으면서 금보개발로 특수관계 다 포함하면 이 최대주 지분율이 70%나 돼요. 그 말뜻은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30%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뜻은 컴퍼니 K가 실적이 좋아진다, 아니면 좋은 호재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곧바로 품절주가 돼버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이제 거래량도 적으면서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 종목이 되기 때문에 컴퍼니 K 같은 경우 오히려 유동 주식수가 적어서 좀 손해 보는 종목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6월 달에 AI 퓨처 테크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게 1,220억짜리 펀드입니다. 이걸 만들면서 이번에 운용 자금이 AUM이
1조 원을 돌파하게 됐죠. 우리가 이제 1조 원을 갖고 1조 원을 기준으로 봐서 1조 원 이상의 운영 자금을 운영하는 회사는 대형 그 창수사, 그 밑에는 중형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컴퍼니 K는 이제 대형 창수사가 반열에 오른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에 따라서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여기에 따라서 고배당 정책을 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 자, 매수가는 6,500원, 목표가는 12,000원에 손절가는 6,2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공략주는 컴퍼니 K 가져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500원 선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12,000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략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컴퍼니 K라던가 창투사 관련한 종목들 시장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공부방 접속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공부방으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은요.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훈 파트너와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체크해 보시면은요. 네,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향방의 다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애프터마켓에서 더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6.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7만전자의 올라선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1.6%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확실히 삼성전자의 탄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앞서 전해드렸지만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죠. 이에 대한 기대감들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현재 구간에서는 4.4%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보합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0.6%대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죠. 알테오제는 오늘 조정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1% 넘는 낙폭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에코프로 BM도 강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1.9%대 2% 가까운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 1.2%대 하락세, HLB도 1% 넘게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2부는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질 예정이고요. 이데일리 전문위원인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저희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계셔서 방송 중에 상담이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만큼 빠르게 전화 주셔야 저희와 오늘 방송 중에 상담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방법 통해서 고민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나는 전화를 통해서 고민 상담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나는 문자 통해서 고민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고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있으시다면 상세하게 내용 남겨주시면 맞춤 전략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집계 후에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2주 안에 공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간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사는 EU가 포괄적 무역 합의를 추진하게 된 계기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등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은 관세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EU도 보류된 반도체 관세를 훨씬 나은 방식으로 회피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미국 수입 EU산 자동차 등에 15%의 일률적 관세를 포함한 새로운 무역 협정 틀을 발표했다. 미국은 앞서 외국산 반도체와 의약품, 구리, 목재에 대해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안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관 전략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도선 산업을 핵심 지렛대로 삼고 상호 이익을 도출하는 방식의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 면담을 통해 대미 투자 카드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족쇄를 벗고 경영 전면에 복귀한 직후 삼성전자가 23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 초대형 수주를 따냈다. 창사 이래 첫 공식 수주 공시이자 역대 최대 금액이다. 이번 수주는 이 회장이 상반기 중국, 일본, 미국 등을 돌며 직접 펼친 글로벌 세일즈 행보의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TSMC 출신의 마거릿 한 부사장을 영입하는 등 수주력 강화를 위한 인재 드라이브도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이번 계약은 단순 수주를 넘어 이재용 체제의 뉴삼성이 반도체 제도약에 시동을 건 신호탄이라고 봤다. 네, 애프터마켓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즐거운 애프터마켓 저희 함께 하시죠. 이데일리TV 서동구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좀 지지부진하고 관망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뭐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뭐 600개 내외밖에 안 되고요. 네. 대부분이 하락하는 모습들.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 순매수를 대규모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의 섹터나 종목들이 일부를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보였다. 아무래도 네. 관세 협상에 대한 부담감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미리 좀 경계감을 좀 갖고 현금을 확보하자 이러면서 1조 원 이상의 매도를 보였고요. 바로 그러한 것들 속에서 그나마 오늘 삼성전자가 마태왕으로서 큰 역할을 한번 했다. 간만에 그렇죠. 힘 좀 내줬습니다. 맞습니다. 간만에. 네. 지금 뭐 작년 9월 이후로 처음으로 7만 원대를 이제 학수고대하던 네, 그 맞습니다. 회복을 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있고 또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 이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모처럼 만에 삼성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좀 우리가 삼성전자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장이 마치고 나서 일론 머스크도 야 그거 말고도 더 많이 우리가 삼성한테 수주할 수 있어.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까지도 네. 하고 트럼프하고 대판 붙더니 이재용하고 손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한테는 뭐 좋은 거죠. 첫 번째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원 밑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정적인 요인들 10년 만에 이제 사법적
족쇄를 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면에서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62,000원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68,000원을 1차 제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거죠. 그리고 그 상승은 이제 이게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거버넌스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고 저평가에 대한 우려감,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하게 이제 회복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하면서 아무리 천하의 삼성이라고 하더라도 실적이라든가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과연 있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제 주가를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되는 건데 그 흐름이 오늘 나왔다라는 거죠, 사실은. 물론 이것을 폄하하는 쪽에서는 사실 23조 내외의 이 규모가 납품 기간이 8년 5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00개월이라고 치면은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은 2조 3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전체 매출단에서 7.8% 정도 작년 300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 뭐야? 뭐 기간을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규모로 발표하면서 뻥튀기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일부의 얘기도 있지만 머스크가 생각보다는 좀 아쉽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물론 숫자라는 것이 뭐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단 1년 만에 22조를 다 납품하고 공급한다 그러면은 뭐 이건 서프라이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그 가장 골칫덩어리 중에 하나가 HBM과 바로 이 파운드리 쪽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파운드리 쪽 분야에서 정말 몇 년 만에 저도 이런 대규모 수주를 한 기사를 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삼성이 이제 뭔가 경쟁력을 확보했고 일론 머스크도 삼성이 기술력 없고 제대로 공급을 못 해줄 것 같으면은 뭐 오다 줄 수 있겠어요? 그쵸. 아니란 말이죠. 네. 또 일부에서는 뭐 TSMC가 뭐 수주 물량이 넘쳐나서 삼성 이 물량을 소화를 못하니까 그냥 삼성한테 넘겨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뭐 제가 뭐 국뽕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네. 이제 뭔가 실적이라든가 성장의 모멘텀을 하나의 찾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물론 뭐 7만 원을 안착하기 위한 진통 과정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봉의 모습을 먼저 한번 잠깐 보시면요. 주가가 그래도 이 단계별로 저항과 지지 속에서 돌파를 해주는 이 모습들은 대단히 의미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난번 요 62,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돌파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62,000원을 지지받고 68,000원 갔다가 또 밀려 내려올 때도 아주 제한적인 그러한 그 가격 조정을 짧게 받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최근 들어서의 이 7월 달 들어와서의 외국인들의 이러한 기조적인 이 순매수 또 기관들도 오늘 이제 모멘텀 플레이 속에서 들어왔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제 삼성전자의 이 강력한 저항대라고 할 수 있는 68,000원이 이제 만약에 안착이 돼준다면 이 장대 음봉이 연출됐던 자리에 시초가이면서 고점이었던 이 74,000원, 75,000원 이렇게 이제 이 자리가 아주 강한 저항으로 작용이 되겠죠. 바로 이 자리가 이제 또 돌파하고 안착하기 위한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셨던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시고 이제 뭐 내가 이제 70총 왔으니까 뭐 조금이라도 손실 주셨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68,000원 또는 66,000원 라인이 매수의 존으로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삼성전자였던 것 같습니다. 68,000원, 66,000원으로 이제는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홀딩 전략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서 또 가온칩스도 우리 서동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마 시청자님 또 수익이 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이런 부분 저희와 계속해서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와 함께 고민 상담해 보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전화를 통해서 나는 고민 남기고 싶다, 고민 해결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
또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실시간 채팅 통해서 연락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 3가지 모두 지금 고민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바로 상담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8794님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 하나시스템이고요. 59,000원 매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유 비중은 24% 확인되고 있는데요. 요즘 움직임이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확실히 방산주들 움직임이 나올 때 하나시스템도 같이 이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아직은 매수가까지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좀 추세가 어떻게 될지 또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9,000원에 24% 비중 조금 뭐 마음고생 하셨지만은 뭐 전혀 문제될 그림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하나 시스템의 그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한 우리가 방산만이 아니라 방산도 있죠, 우주항공도 있죠, 그리고 또 바로 필리조선소 인수와 관련된 일대주주라는 겁니다. 하나오션하고 같이 인수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오션이 결국은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뭐 하나오션이 왜 올라갔겠습니까? 바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조선업종이 협상의 최대 지렛대로서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제시를 한다라는 거. 거기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필리조선소를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얘기고, 그 흐름에서 본다라면은 하나오션이 먼저 움직이고 하나시스템도 곧 뒤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조금 내일 발표하죠. 약간 미스가 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요인들이 주가를 단기간에 조금 흔들리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수주라든가 또 바로 조선업종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조선과 방산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또 하나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날 79,000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일순간에 한 번 또 65,000원 반등을 7월 9일 날 주었지만 가격과 기간 조정 아주 이쁘게 지금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 속에서 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 아주 지지와 저항 속에서 거래도 급감돼 있는 상태,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움직임들도 기관 애들이 다시 또 매수에 가담하려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 자리만 잘 유지가 돼주고 올라서 준다라면 최소한도 1차적으로 65,0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이 직전 고점 7만 원을 돌파하러 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는 6만 원에서부터 6만 5천 원 정도, 뭐 일부 뭐 7만 원 이상도 목표가 설정한 데도 있긴 하지만은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1차 6만 5천 원, 2차 직전 고점 7만 원을 넘어가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홀딩하시죠. 네, 하나시스템 같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홀딩하시는 전략 챙겨주셨고요. 우선 1차 목표가 65,000원, 그 이후에는 7만 원까지도 이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차근히 저희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예, 두산 테스나 네, 두산 테스나 35,000원에 15%. 35,0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한 5, 오늘 6간 고생했는데 오늘 네. 지금 상한가 와가지고 팔까 하다가 좀 기다리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정도 봤으면 좋겠습니까? 했잖아 들었어요.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좀 기분이 좋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 좀 전략들 어떻게 챙겨볼까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한 5개월 고생하셨다고요? 예, 예. 아이고, 그래도 5개월 고생 끝에 단숨에 그냥 뭐 이렇게 목표가 매수 가격까지 올라오니까 상당히 네.
목소리도 아주 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죠. 이 삼성의 이 대규모 수주, 거기에 이제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바로 테스트 장비 쪽에서의 삼성과의 협업 관계,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아직은 가시화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지만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뭐 빠르면은 2028년부터 이제 매출단들이 이제 인식이 될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 전부터 이제 뭔가 양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테스트라든가 뭐 어떤 그 공정에 대한 그 부분들을 준비를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수주와 관련돼서 수혜를 보는 뭐 장비 업체부터 소재단이라든가 뭐 전부 다 또 이제 거론도 되고 하던데, 내일부터는 이제 아마 오늘과 같은 이런 폭발력보다는 종목마다 이제 조금 옥석이 가려질 겁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다만 이러한 소식들은 앞으로 삼성전자발 관련된 밸류체인들에 있어서는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엄청난 계기를 저는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주봉의 모습으로 이제 먼저 좀 보시면 어떠한 흐름이냐면요. 바로 이 위에 있는 요 38,000원을 이제 빠르게 돌파를 해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예. 1차 저항이에요, 이 자리들이.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저항을 작용을 하더라도 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주가가 이렇습니다. 하락하고 이때는 이제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그렇죠? 2023년도까지만 해도. 그리고 급락하고 또 반등 한번 주고 다시 또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1차 반등 주고 다시 또 되밀리고, 또 이 제한적인 이 어떤 면에서는 이 지지와 저항의 박스권을 형성해 준 자리들입니다. 이러한 자리들이요. 이렇게 제가 박스를 긋게요. 그러니까 25,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요 35,000원의 이 박스권인데, 이 저항을 이렇게 대량 거래로 이번 주에 간다라는 얘기는 1차적으로는 요 38,000원도 이 힘이 있다면 한번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랬다가 이제 또 윗골이 달리고 다시 밀리겠죠. 그렇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액션을 잘 취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테스나도 막말로 뭐 우리가 죽은 자식 같이 방치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어떤 모멘텀이 생기면서 꿈틀거릴 수 있는 여지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되면서 나는 조금 더 홀딩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번 구간에서 만약에 힘이 더 있다라면은 여기 이 48,000원에서 또 5만 원까지도 보입니다. 네. 짧게는 여기 38,000원에서 4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번 구간에서 만약에 치고 나가서 4만 원 근처 간다라면은 거기서 일부 3분의 1이라도 이실현하고 밑에서 다시 채워놓을 거냐, 아니면 이 흔들흔들 할 거예요. 어차피 이 저항대들이 있고, 또 지금 전화 주신 선생님처럼 나 이게 한 5, 6개월 동안 뭐 1년 이상 물린 이 종목을 본전이라도 왔으니까 내가 팔아야 되겠다라고 팔고 싶은 욕망들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소화를 하는 과정이 이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중요한 거는 얘가 얼마나 더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밀릴 때 이제는 이 35,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최악의 경우 흔들리더라도 이 3만 원 이상이 절대 훼손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최소한도 4만 원 근처에서 나 일부라도 이실현 하겠다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4만 원 근처 가면은 밀리면 35,000원 라인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는 거고요. 거기도 못 가고 어리버리하고 밀리면은 3만 2, 3천 원 정도가 하단부가 또 중심값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4만 원대 후반이라든가 5만 원 근처 갈 수 있는 다음 파스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뭐 상한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내일부터는 아니다. 윗골이 내일 만약에 아침부터 갭상승이 나온다. 상한가 들어간 기념으로. 그러면은 아침에 갭상승할 때 3분의 1이라도 이익 실현하시고 밑에서 다시 또 채워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4만 원 위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는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어서 계속해서 시청자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바이넥스 네, 바이넥스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9,800원에 20%예요. 네, 19,800원에 20%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지 꽤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조금씩 추매를 해가지고 그렇게 맞춰놨어요. 네, 조금씩 추매하고 계셨는데요. 앞으로는 좀 어떤 부분 전략 챙겨봐 드리면 될까요? 더 추매를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 추세가 궁금하신 걸까요? 아니 막 이게 움직이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자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네, 한번 우리 소동구 위원님과 함께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넥스 어떻게 보실까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바이넥스가 어느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CDMO. 그렇죠. 그러면 CDMO 쪽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탑은 어디입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단은 잡고 있지만 지금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잘 안 보시나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너무 비싸서?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 CDMO라는 것까지도 잘 아시는 건 좋은데 항상 탑 티어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우리가 아까 그 두산 테스나 설명을 드렸었는데 두산 테스나가 뭐 혼자서 갑자기 뭐 호재성 재료가 나와서 움직인 건가요? 삼성전자가 저 수주 소식으로 빵 하고 급등을 하고 7만 원 가니까 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두산 테스나를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IT 소부장 쪽들이 종목마다 쫙 올라갔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CMO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이 종목이 움직여야만 바이넥스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투자 규모라든가 가격 레인지를 감안했을 때 100만 원짜리 10주보다는 내가 바이넥스 100주, 1000주 사는 게 더 낫다라고 해서 이제 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렇게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적이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은 바이넥스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요 실적단들을 한번 우리가 보시겠는데요.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뭐 1,900억, 뭐 올해 내년에 2,000억, 뭐 그래서 작년 대비했을 때 46%, 13%. 영업이익이 이제 지난해 적자 전환됐다가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도 39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면서 71% 증가될 것으로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그 흐름들 속에서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뭐 크게 많은 리포트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5월 27일 날 IBK에서 3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보인다. 이러한 얘기도 6월 30일 날은 DB증권에서 이렇게 이제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리포트는 일단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의 바이오 쪽들이 이러한 소위 말하는 CDMO라든가 이런 쪽들보다는 뭐 신약 수출 또 뭐 개발 뭐 이런 쪽들로만 종목별로 차별화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바이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종목도 중요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얼마나 빠르게 이제 치고 나가느냐 이걸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관심 종목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딱 넣어놓고 얘도 지금 모양을 보면은 올해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시 또 110만 원, 120만 원을 향해서 갈 때 그때 바이넥스도 최소한도 이 19,000원, 2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지금 자리는 굳이 뭐 추가 매수라든가 또는 매도라든가 하실 필요는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최소한도 19,000원에서 2만 원을 향해서 가는 흐름이 빠르게 나온다면
뭐 네. 그 정도에서 적절하게 이익 실현하시면서 대응하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한 20% 비중 뭐 좋다고 하니까 나는 좀 더 끌고 가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2만 원부터 2만 2천 원이 1차, 2차 저항으로 놓여져 있는 종목이에요. 그게 이제 한 가지 부담스럽습니다. 이 주봉에서의 제가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중심값 이렇게 이제 딱 선을 걷죠. 그거대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하단부에서 이제 고개를 막 들려고 하는 자리 요 18,500원 라인만 안착해주면 2만 원에서 또 2만 2천 원은 가니까 그때 오히려 나는 짧게라도 이익 실현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뭐 그냥 홀딩하고 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탄력도가 너무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반도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으니까 예, 여기서 일부를 그냥 손절을 하고 네. 다른 걸 갈아타시면 어떨까 하고. 이제 그게 우리 투자자 전화 주신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올라왔던 급등하는 이런 것들을 내일 모레에 걸쳐서 쫓아간다? 그러면 또 물려요. 아셨죠? 예, 예. 그 종목들은 관심 있게 두되 걔네들이 하루 이틀 움직이다가 쉴 때 이쪽으로 이제 매기들이 한번 또 온다고요.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순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그 계약 수익 때문에 해서 다른 그 소부장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저도 소부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YC 그러면 갖고 있는 YC는 안 올라가는데. 그거는 저쪽 유리기판 쪽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 결론 딴 분도 계속 기다리고 있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바이넥스가 빨리 글로 가고 싶어도 지금 자리에서보다는 최소한도 매수가 근처로 한번 온다고요. 그 순환흐름 속에서 그때 매도하고 이거 더 갈 것 같으니까 매도하지 말자가 아니라 굳이 하고 싶다면 그때 올라올 때 매도하고 IT 소부장 오늘 움직였던 이러한 것들이 숨고르기하고 눌림 받을 때 그때 이제 교체에 들어가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바이넥스 전략 같이 한번 챙겨봤습니다. 19,000원에서 2만 원 선은 올라올 때 일부 차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시청자님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한국콜마 50%고요. 89,400원이에요. 네, 한국콜마 89,400원에 50% 보유하고 계십니다. 한국콜마 수익권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이거 지난번에 못 팔아가지고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정고점 이후에 조금 흐름이 좀 부진해서 이 부분 걱정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전략 네. 챙겨보시죠. 위원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수익이긴 하지만은 이건 뭐 수익도 아니야. 지난번에 11만 네. 원까지 갔던 주식이 말이지 다 토해내고 이제 9만 원 초반까지 밀렸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이 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김앤코께서 뭐 그래도 수익이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무슨 수익이에요 이러면서 아쉬운 네, 맞아요. 그런 건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세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렇죠? 네, 맞아요. 욕심 때문에. 야, 조금만 더 맞아요. 올라가면은 요거 내가 지금 얼마를 버는데 뭐 수익이 몇 프로가 되는데 막 이 생각을 하다가, 그렇죠? 네. 그러고서 또 방송에서도 많이 음. 더 갈 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혹시나 하고 놔뒀던 게 이렇게 된 그렇죠. 거예요. 이거 관세 폭탄 때문인가요? 아니면 언제 매수하셨어요? 6월 말에? 네, 좀 됐어요. 조금 됐다라는 거는 제가요. 예. 아유, 이거 부끄러운 얘기인데 한 6, 7년 됐어요. 오랫동안 갖고 네네. 계셨다가 이제서 이제 돌아오면서 수익이 나니까 이렇게 된 네네. 거고요.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자,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물려있는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뭐 탓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잘하신 건 뭐냐면 그래도 회사가 문 닫지 않고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나오는 이러한 종목에 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물려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이제 그 좋은 그 본전까지 와서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는데 놓쳤다라고 하시는데 월봉상에서 보면요. 아까 우리도 봤지만 자 보세요. 지난 작년 12월부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째 월봉상에서 요때는 뭐 물론 작았지만 5월, 요 3월까지는요. 그쵸? 뭐 위아래도 꼬리도 달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한적인 이러한 상승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 이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3개월 만에 이렇게 슈팅이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번 달에 갭상승도 나오면서 11만 원까지 이렇게 넘어갔다고요. 그러면 최소한도 비중 50%나 되셨잖아. 그러면 3분의 1이라도 2분의 1이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정상이었어요. 더 가더라도. 왜? 내 매일매일 같이 일봉의 모습만 보셨던 거예요. 일봉의 모습만. 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월봉을 보시면 어디가 딱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지가 여기서 탁 나오잖아요. 여기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혹시? 네네. 이쪽이? 이 제가 선을 그어놓은 이게 이 꼬리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자리들이에요. 2015년 이후부터 요때까지 2016년까지 이 11만 원이.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 뭐냐면 엄청난 적들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쉽게 표현해서 깡패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얘네들이 여기 근처만 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10년 이상 물린 주식들이잖아요. 그쵸? 우리 시청자님도 5, 6년 동안 물렸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걸 단숨에 한 번에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시청자님이 이 한국콜마를 핸들링하는 외국인이나 기관, 주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이 물려있는 이 사람들 물량을 뭐 자선사업합니까? 아유 뭐 빨리 일로 주세요. 내가 다 갖고 갈게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막 논리있지. 야, 너 이제 그 정도 됐으면 본전하고 물량 내놔. 그러면서 계속 흔들어낸다고. 그러면은 불안해서라도 아우 본전만 되면 찾자 하면서 이제 던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왼쪽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왼쪽에 어떠한 매물들이 있는지를 항상 보셔야 돼요. 그거는 애누리 없어요. 다시 가더라도 한 번은 흔들렸다가 가는 거거든. 그리고 또 하나 월봉상에서 내가 이렇게 못 봤다. 월봉에서 이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양봉 음봉은 아시죠? 네. 그쵸? 자 월봉에서 이 7월 달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이게 지금 음봉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음봉이라는 건 뭐예요? 월봉의 시가가 10만 1,000원이었어요. 그리고 11만 700원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이렇게 꼬리 길게 달아주면서. 그러면 여기가 얼마까지 더 갈지 안 갈지를 모르니까 이 꼬리는 그렇다 쳐. 그런데 이 10만 1,000원이 깨지더니 계속 밑으로 흘러내리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보니까 이렇게 계속 양봉이 나왔고 3개월 동안도 아주 급등을 보여준 양봉이니까 월봉상 10만 1,000원이 이탈이 됐네. 아, 그럼 난 일단 때리자. 일부라도 일실현하자. 그런 기준점을 또 하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뭐 놓쳤으니까 다음 종목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알려드린 거고 이제 이 종목은요. 지금 이 일봉으로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또 바로 5일선이 여기서 잘 버티는 듯 하다가 5일선이 이탈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격이 좁혀지면서 어디까지 빠졌어요?
이 61선이 있는 자리까지 딱 빠져주면서 직전의 고점에서 유지됐던 요 9만 1,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딱 하방을 잡으려고 그래요. 외국인들은 또 요 9만 원 초반 내려오니까 매수하고 있고 기관들도 매도 강도가 약화가 되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한 번은 다시 또 치고 올라온다고. 그러면 딱 저항이 10만 원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욕심내지 말고 1차로 뭐 9만 제가 10만 원 1차 반등 온다 그러니까 딱 10만 원에 또 그냥 안 오면 저 욕하지 마시고 9만 한 뭐 5, 6천 원, 6, 7천 원부터 뭐 조금 비중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전체 비중은 한 20%만 남기겠다. 내가 500주다 그러면 200주만 남기겠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10만 원 근처에서부터는 이익 실현을 해놓으시란 말이야. 그럼 마음이 한결 더 가볍죠. 이해되시죠? 네네. 네, 힘내십시오. 아니 근데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이 관세 아 그런 폭탄 거 때문에 빠지는 건지. 그런 거요. 그냥 무시하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만 잘 되면 얘네들도 아무 문제 없어. 예, 이해되시죠? 네. 네, 여기까지 한국콜마 전략 세워봤습니다. 10만 원 선 안팎으로 해서 비중 점차 줄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는 넥스트레이드 특징주 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장 초반에는 전력기기 관련한 종목들이 강했는데 반도체 이렇게 삼성전자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수급이 좀 그쪽으로 몰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기기 종목들 빨간불 켜긴 했는데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거든요. 그중에서도 효성중공업 같이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앞으로 전력기기 당연히 뭐 AI 이야기도 있고 뭐 수요에 대한 거는 의심이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좀 쉬었다 가야죠. 네. 네. 쉬었다 가야 되고 이 종목이 효성중공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력기기 관련한 종목들이 흔들릴 때도 저는 6월 말 7월 달에 제가 1시 반부터 2시까지 하는 코너에서도 관심 종목으로 계속해서 다른 여타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그렇고 조방원전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신고가를 내고 사상 최대 실적, 향후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고 오늘은 산일전기가 또 그렇게 올라가고요. 네. 이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 주도주들이 바뀌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HD 현대일렉, 그 다음에 LS일렉,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이런 식으로 그런데 또 보면은 중소형 저가 전력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은 별로 또 못 가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여러분들 상당히 차별화되면서 같은 섹터 내에서도 동반 급등하는 거는 시세 초기에나 가능한 거고 이제 실적으로 실력들이 판가름 나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더 가기 위해서는 쉬었다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요. 과거의 이 모습들을 보시면 이렇게 순간순간 크게 흔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뭐 자회사 효성건설이 PF 문제로 인해서 뭐 흔들린다 뭐하다 그러니까 남들 다 갈 때 얘만 못 갔어요. 그러면서 PF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건설업종에 대한 숨통이 좀 트여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 부실에 대한 우려감들로 시석이 돼가면서 제반 이평선들 정배열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단순하게만 봐도 이 21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한 이격도를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또 오히려 고점에서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는 지난번 구간에서 올라올 때처럼 이렇게 이격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축소시키기 위한 이러한 과정들. 그러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일 뭐 이런 자리가 또 한번 뭐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일부 이익 실현하시고 신규 진입은 이제 어떻게 돼요? 5일선이 중심이 되면서 지지 공방을 벌이거나 20일 이평선이 따라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재공략하는 이러한 타이밍들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115만 원 내외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110만 원과 뭐 120만 원 또는 110만 원과 뭐 100만 원 요 사이에 지지를 어디서 보이는지를 보시고 접근해 나간다면 신규 진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계속해서 목표가는 뭐 150만 원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에 여러분들 일순간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가긴 가지만 지금은 쉬었다 가야 될 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실적 이야기도 나오면서 급등 흐름을 이어가기는 했는데 지금 올라타기보다는 지지하는 구간 잘 체크해 본 이후에 접근해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효성중공업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 상담해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전화 통해서 나는 고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772-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 나는 연락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데일리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고민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맞춤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화면 보고 와서 계속해서 종목 상담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코스모 신소재. 네, 코스모 신소재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16만 2,112원이고요. 네. 80%. 네, 80%. 보유 비중이 꽤 크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매수가도 조금 높은 상황이라서요. 예. 전략들 또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안녕하지 못하시죠, 뭐. 괜찮아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예. 아유, 실례지만 연세도 좀 있으시죠? 예. 네. 그러면 이 종목을 16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시고 한꺼번에 그때 딱 매수해 놓으시고 더 추가 매수도 안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계속 조금씩 빠질 때마다 물타기 아닌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80%까지 되고 단가가 이렇게 되신 건가요? 아니, 그냥 한 번에 사고 말았어요. 누가 괜찮다고 하라 그러길래 예. 샀더니 예.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야 그쵸. 본전이라도 나오나 하고요. 예. 뭐 혹시 이렇게 가끔가다 차트를 보신다든가 뭐 이렇게 시세를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거에서 조회를 하십니까? 예, 더럽긴 해요. 더럽보긴 해요. 네, 덜어 보긴 하시죠. 예. 이렇게 하시죠. 예. 뭐 제가 이걸 기술적으로 뭐 설명을 드린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예. 지금 이제 2가지 관점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네. 2차 전지 쪽들이 소위 저는 이제 6월 말 또 5월 말, 6월 말, 7월 초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이 이제 나왔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주가를 볼 때는 업황이라는 게 있고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를 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업황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하나 둘씩 2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되는 기업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 뭐 LG에너지 솔루션이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또 뭐 예.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대표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탑티어들이 먼저 뭐 미약하지만 기업의 실적이 좀 개선이 된다라는 거는 업황 자체도 이제 뭔가 바닥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후발주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뭐 이런 류의 종목들은 조금 시차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장주들이 얼마나 더 올라올 수 있느냐가 이제 1차 중요한 거고, 저는 여기서 한 15%, 20% 정도는 그들 쪽들이 조금 더 올라올 여지가 있다라고 봐요. 그랬을 때 이 종목도 여기서 지금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월봉상에서 얘도 이 3만 원에 대한 하방은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저점이.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위가 이 20만 원 넘어가는 이러한 자리들 23만 9천 원을 지나고 보니까 아, 저게 고점이었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게 고점이었지만은 우리가 두려운 건 뭐냐면 이게 도대체가 얼마까지 빠질지를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게 더 공포스러운 건데 이게 이제 여기서 3만 원에서 이렇게 이제 하방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방을 잡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탑티어들이 조금만 더 반등을 주는 자리들이 만약에 나와준다라면 얘 같은 경우도 한 번에 그냥 바로 5만 원 이상은 쉽게 갑니다. 그리고 그 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종목은 3만 원에서부터 이 7만 원 사이에 올해까지 될지 뭐 내년 상반기까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장기간에 걸친 이 박스권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이 주가가 올라오기 전에도 2020년, 2021년 이렇게 해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올라왔지만 한 2, 3년 동안 이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고 그 이후에 이제 돌파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한다라면 이 그림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3만 원에서부터 7만 원까지의 지난한 세월이 필요해요. 그게 몇 개월이 될지 뭐 또 뭐 1년이 될지 뭐 그거는 모릅니다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뭐 이 코너 말고도 다른 뭐 방송에서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문의하고 이러는 코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문의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냥 딱 묻어두시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뭐 5만 원 넘어갔다. 또는 뭐 한 7만, 6만 얼마가 되고 뭐 7만 원이 됐다. 그거에 1개월 후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만 원 정도는 뭐 다음 달에도 한번 문의 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문의를 또 한번 주십시오. 저하고 약속하죠. 5만 원 5자 보일 때 한 번 또 전화. 그리고 6자 넘어가면서 7자 근처 올 때 또 한 번 전화. 그리고 단말기고 뭐고 방송이고 뭐고 다 그냥 접어두세요. 주식 이거 하나만 갖고 계시는 거죠? 다른 건 없으시죠?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그리고 건강하게 여러분 이제 운동도 하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코스모 신소재 5만 원 되면 저희랑 다시 한번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그 리가켄 바이오인데요. 네. 네, 그 15만 1,900원이고요. 네, 비중 어떻게 네. 되실까요? 30%요. 네, 리가켄바이오 15만 1,900원이고요.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혹시 비교적 최근에 좀 매수하셨을까요? 네, 제가 주식을 안 하던 사람인데 최근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궁금해서요. 네, 좀 걱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어떻게 좀 전략 챙겨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주식을 최근에 이제 하시면서 그 매수도 최근에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이 바이오 쪽도 그렇고 뭐 이런 신약 개발 뭐 어떤 기술 수출 여러 가지 이런 기대감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종목들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전문가가 뭐 그것도 몰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예, 일반적인 내용들 말고는 뭐 제가 네. 뭐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기술적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뭔가 이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아직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는 것도 없고요. 여기 라인들에서 이제 횡보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지지 라인들이 형성되어 있는 라인들이 13만 원에서부터 15만 원 사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1차적으로 13만 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조금 더 홀딩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것도 뭐 긍정적인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뭐 비중을 더 얼마나 뭐 소신을 갖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한 10% 정도 비중만 유지해 놓고 뭔가 기대감 속에서 성장을 같이 꾸려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15만 원 이상은 얼마든지 또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네. 이제 조금 뭐 이익 실현이 됐든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리가캠바이오 마지막 상담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내일 시장도 대비를 해봐야겠죠. 위원님, 좀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접근해봐야 될까요? 포인트들 궁금합니다. 네, 오늘 뭐 3,200을 회복하긴 했지만 네. 시장 자체가 지금 뭐 거래대금 오늘 뭐 물론 조금 증가는 했어요. 근데 상승 종목 수를 감안해서 봤을 때는 위축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맞습니다. 뭐 카운트다운 들어가 있는 상황, 거기에 이제 또 FOMC 회의와 관련된 부담감,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올라오면 적절하게 현금 비중 만들고 이익을 챙기든 뭐 손실을 최소화시키든 그러면서 관세 협상이라든가 그리고 또 FOMC 회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은 보시면서 특히 이제 월말이지 않습니까? 월말에는 또 외국인 기관들끼리의 어떠한 그 이 윈도우 드레싱과 관련된 이런 내 종목 이쁘게 만들거나 아닌 종목 패대기 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요. 그런 부분만 염두에 두시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병행해 나가는 이러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시장 좀 관망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현금화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내일장 잘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동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